짧게 사는 인생은 주어지지 않았고 100세까지도 살게 된다는 장수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긴 인생을 가늘고 길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길지만 슬기롭게 살아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염원하던 장수 시대가 와가지고 지금 평균 수명이 2024년에 84세가 됐고 곧 90세를 향해서 가고 있고 어찌하다 보면 100세까지도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염원하던 장수 시대는 왔는데 장수는 축복일까 재앙일까? 준비된 자에게만이 축복일 수 있고 준비 안 된 자에게는 재앙일 수도 있다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00세 시대를 맞은 우리 한국인은 어떻게 노후를 슬기롭게 맞아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식으로부터 독립하고 온갖 걱정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까? 자,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에는 30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을 시작해서 30년 경제활동을 하고 그러면 대체로 60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이제 여생 편히 살다 가십시오 하는 덕담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자투리 인생 여생이었기 때문에 남을 여자 여생이에요. 근데 이제는 60 환갑을 맞고 나서도 또 30년을 살아야 되고 또 최근에 보니까 아니야 30년에 더 할지도 몰라 100살까지 살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세 시대가 물론 개인적으로 내가 100세까지 꼭 안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단은 90세 언저리까지는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마지막 30년 또는 40년을 슬기롭게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안다스템 모른다스템? 안다스템.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바라던 장수 시대가 왔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노령층의 자살률이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 국가 가운데 최악입니다. 최악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거는 세 끼 밥은 먹지만 우리나라 전체 5천만 인구를 쫙 놓고 중간이 2,500만 쩌라고 치면 2,500만 쩌의 수입보다 반 이하인 사람을 상대적으로 가난하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율이라 그래요. 가난이라는 게 밥 못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건 옛날에 그랬고요. 지금은 상대적 빈곤율이 지금 30%에 육박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노령층의 빈곤이 심각하다. 근데 그 노령층이 누구예요? 그 노령층이야말로 세 끼 밥도 못 먹던 대한민국을 오늘날 35,000달러가 되는 경제 대국으로 발전시키는 주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살률이 이렇게 높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빈곤층이 많고 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고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주는 국민연금 있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55세부터 79세까지 연금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절반 수준이에요. 절반 수준이 연금을 받는데 그러면 평균 받는 액수가 얼마냐? 80만 원 받아요. 80만 원. 여러분 지금 80만 원 받아가지고 노후에 살 수 있다 없다? 거의 어렵죠. 그 80만 원을 굳이 말하자면 일할 때 받는 걸 100이라고 치면 지금 20 정도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할 때 받는 소득이 400만 원 수준이었는데 80만 원 받는다면 20% 받고 80%가 날아간 거잖아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간단히. 근데 그거 가지고 살아라?
어렵잖아요. 그래? 그러면 자식 보험 있잖아, 자식. 자식한테 손 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왜냐? 예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평균 여성 한 사람이 아이를 5 내지 6명 낳지 않습니까? 아들 낳을 때까지 낳느라고 어떤 사람은 뭐 10명 낳은 데도 있어요. 요새는 아들이 좋다, 딸이 좋다? 딸이 좋죠.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아들 선호 사상이 심했어요. 5명, 6명 낳다가 최근에는 1명도 안 낳잖아요. 0.7명 이러잖아요. 1명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여성 1명이 몇 명 낳아야지 대한민국 인구가 줄지 않고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2명 낳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몫으로 하나 낳고 남자 몫으로 낳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 출산율이라 그래요. 대체 출산율. 그런데 대체 출산율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1명 수준 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늘고 있다 줄고 있다 그대로다. 줄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이제 큰일 났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5, 6명 낳을 때 60이 돼가지고 조금 살다가 돌아가시는 부모를 자식 5, 6명이 봉양하는 것과 1명 될까 말까한 자식이 90까지 사는 부모를 봉양하는 것과 비교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요즘에 지금 봉양하라 그러면은 자식 세대가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요즘 애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내가 너 뒷바라지 하느라고 온 정성을 다 기울였더니 막상 내가 환갑을 맞으니까 직장에서는 끝나서 월급이 없는데 살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너 한 달에 얼마씩 줄래? 자식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엄청 싫어하겠지. 지금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기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노후 스스로 노후 준비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지금 성큼 다가온 100세 시대에 갖춰야 될 마음가짐이에요. 여기까지 understand, 모른다? understand. 자, 넘어가겠습니다. 인생 다모작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예전에는 저도 그렇지만 일단 학교 다니고 취업하고 정년 퇴직하고 그러면은 대충 남은 인생은 그냥 즐기는 여생이었어요. 지금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평생 직장은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평생 직업은 가져야 돼요. 한 직장에 들어가서 그대로 근무하는 시대는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관연한 아들, 딸을 둔 부모들의 고민 1번이 뭐다? 결혼 안 하는 거지, 지금. 옛날처럼 때가 되면 당연히 뭐 연애해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이제 결혼은 필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이 됐다. 자식을 낳는 것도 이제는 필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이 됐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죠. 이 세상이 하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내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걸 가지고 평생을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되고 또 배운 걸 활용해야 되고 이런 세상이 온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학습에서 일단 일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새로 달라지는 거를 배워서 또 다른 직장에 가야 되고 이거를 인생 다모작이 이제 필수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MZ세대 참 이해하기 힘들어. 말이 되는 줄 아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MZ세대는 이해하는 대상, 동물원의 동물처럼 내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연공서열이 아주 뚜렷해 가지고 너 몇 살이야? 어따 대고 젊은 놈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자기보다 젊은 사람이 상사일 수 있는 게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예전에는 의뢰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윗사람이고 젊은 사람이 밑에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경험과 경륜으로 후배를 가르치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아니냐면요. 제가 스마트폰을 겨우 전화하고 카톡 하는데 쓰잖아요. 근데 다른 기능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뭘 잘 못하는 것 같으면 우리 손자가 무시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손자. 막 아들, 딸한테 무시당하는 건 고사하고 손자가 할아버지 9세대라고 무시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었다고 해서 일과 학습을 안 해도 된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청년, 장년, 노년 후 구별은 이제 없어졌고 노년과 장년과 청년이 같이 함께 살면서 협동하고 공존하는 그리고 서로 간의 이해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됐다. 동의하십니까? 네. 논어에서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온고이 지신 가히위사이라 뭐 그렇게 어려운 걸 보시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옛 것을 익혀서 그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면 이게 창조죠. 알게 된다면 그거는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의 경험, 경륜과 젊은 사람의 톡톡 튀는 창의성이 합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옛날처럼 공부하고 취업하고 퇴직하고 여생을 보낸다는 시대가 틀렸다는 예를 몇 가지 들려 그럽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내가 특정 회사 조심스러운데 아마 저녁에 주문하고 아침에 눈 떠서 문 열면 배달되는 거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일 해요? 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뭔가 배달을 받았는데 배달 오신 분이 청년일 수도 있지만 할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요새 65세 이상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르신이 교통비가 안 드니까 배달을 통해서 비록 파트타임 직업이지만 용돈을 벌어가지고 손자한테 기분 좋게 쓰는 할아버지도 늘었고 이렇게 소위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단기적인 일자리를 긱 이코노미라 그래요. 임시로 할 수 있는. 옛날에는 한 직장에 들어가면 월급 받는 거지 한 번 일하는 데 대해서 대가를 받는 이런 일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마 퀵 많이 쓰실걸요? 아마 주문 음식 많이 드실걸요?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고령층이 일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일을 하는 게 내가 보람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정말 경건할 일이, 축하할 일인데 지금 조사를 해보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런 분이 많아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꼭 나쁜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재택근무라는 것을 일상화하게 됐지 않습니까? 좀 지루하시면 내가 노래를 하나 가르쳐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아바의
I have a dream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중간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이게 코로나가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좋은 면이 항상 있는 거다 이거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재택근무라고 하는, 유연근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일의 방식에 익숙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통적인 삶의 공식이 이제는 무력화됐다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AI로 넘어갑니다. AI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나이에 내가 뭐 배워야 되겠어? 아까 말씀드렸죠. 손자한테 무시당한다고. 이제 소위 AI는 인공지능이라는 뜻이에요.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두뇌인 거예요. 기계를 사람이 두뇌로 만들어서 쓰는 게 이미 일상생활에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제 자동차를 운전수 없는 자동차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자율주행차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이미 실험적으로. 이런 시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AI 시대는 그러면 일자리 다 없어져 가지고 우린 이제 죽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AI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슬기롭게 살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적으로 만든 기계 지능은 인간적인 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성, 공감하는 능력, 또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반면에 거기서 생긴 여력을 우리는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쪽에 활용한다면 이거는 AI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몇 년 전에 노령층이 어떻게 하면 AI의 도움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집안에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AI를 활용해 가지고 자기 대신에 어르신을 돌보는 이런 생활에 도움을 받는 이런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AI 시대를 맞아 가지고 내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신에 AI 시대를 맞아 가지고 이제 AI 덕분에 생긴 여력을 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쪽을 특화시켜서 내가 삶의 더 질을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거를 지금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노년층이 이제 거동이 불편하면 주거에서 또는 정서적으로 돌봄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상대 안 하고 있으려면 말도 할 상대도 없고 그럴 때 AI가 말 상대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AI를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삶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슬기로운 노후 독립의 중요한 부분이다 해서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 AI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살래.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AI가. 그게 아니라 나도 AI를 유용하게 활용해서 내 삶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